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이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로 4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철호 의원님 안 계시니까 진선미 의원님 준비해 주세요. 네, 도지사님 해마다 이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자치단체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실제로는 결과가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저희가 경기도의 몇 가지 사례를 확인해 봤는데, 평택시의 뮤직런 평택 페스티벌 사업, 또 구리시의 고구려 대장간 마을, 그리고 또 양주시의 새벽대기 테마파크, 또 여주시의 쌀 테마파크,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거의 뭐 7억에서 10억을 들여서 사업들을 추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평택 그 사업의 경우에는 감사 결과 자체도 매우 부당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테마파크도 거의 7억 8천만 원 정도 지원해서 했지만 지금 현재는 하루 평균 관람객이 8.7명이라는 아주 참혹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나 이런 방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을 내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중복성 행사 축제가 일어나는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이 행정자치부가 행사 축제 예산 효율화 추진 방안을 내놓고 총액 한도제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102억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이런 걸 통해서 조금 구조조정을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그러니까 어차피 총액으로 제한되는 그 이유도 뭐 당연히 이런 문제들이 중복이 돼서 그런 거겠지만, 총액 자체도 어쨌든 그 102억도 또 다른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청년 일자리라는 것이 뭐 저출산이든 여러 가지 문제를 관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뭐 일자리 재단이라든가 일하는 청년 통장, 또 청년구직지원금, 이런 부분들을 정책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우 반가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 촉진법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경기도 산하의 공공기관들이 이 촉진법 자체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 기관들이 지금 법정 고용률을 미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제도도 이렇게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지금 12개의 산하기관이 아예 외면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아시지만 이 법 자체도 지금 3년 동안만 효력이 있는 법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경기도가 청년 실업에 대한 그런 애정이 진실하다면 이 문제를 빠르게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 19개 기관이 뽑는데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소방관 문제는 언제나 정말 단골 메뉴이지만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만이라도 그 문제들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기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낙후돼 있다는 거는 뭐 거의 뭐 십수년 동안 반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 산소통 공기충전기, 이거 너무 노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네. 하실 건가요? 예산을 투입해서 다 교체하겠습니다. 네. 진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시원시원하신데 제발 네?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사실은 이 소방관들 이 근무 환경이나 이런 걸 위해서 획기적으로 지금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거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 내용은 꼭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선미 의원님이 진선미 의원님이 시원하게 대답하는 것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난처한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우리 새누리당의 홍철호 의원님. 네. 우리 반려동물 에듀파크 건립 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요.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잘하시는 거라고 제가 저번에도 와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이게 그 민간 투자 쪽도 함께 병행이 되는데 네. 그게 이거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 투자 유치 받는데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시범 사업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공이 돼야 앞으로도 이제 제2, 제3의 이런 사업들이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예산 지원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김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우리가 사실 김포가 사실상 북부인데 서부로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경지역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을 좀 많이 좀 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2만 명이 거주하시는 양주구는 5년 동안에 한 189억 정도인데 우리는 37만인데 한 69억, 70억도 못 받았거든요. 좀 배려를 좀 해주실 생각 없으신지. 아무래도 이제 양주 같은 특히 동북부 지역은 굉장히 어려워서 많이 이제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요. 김포도 접경 특화 발전 지역 같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많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김포가 사실은 신도시 사업을 하는 바람에 맞습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겉으로는 뭐 인구 유입도 제일 많고 그래서 좋아 보이는데 지표상으로 좋아 보이는데 살림살이가 아주 안 좋거든요. 네.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도 주식회사도 이것이 지사님이 야심차게 만드신 사업인데 여기서 뭐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시적절한 사업을 지금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조례 안에 보면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공무원들을 이쪽으로 또 이렇게 많이 집어넣으실 생각 아닙니다. 여기도 아까 존경하는 장재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고의 전문가 뭐 아까 그 지적하신 뭐 김범수 의장이나 뭐 이런 그 김화수 대표나 이렇게 민간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을 대표로 이렇게 선임해서 그분께 주식회사 운영을 전적으로 맡길 생각입니다. 우리 그 지마크하고 이쪽하고 연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서울시 청년 수당하고 경기도의 청년 통장하고요. 네. 이렇게 비교가 되거든요. 네. 지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특장점이 있다고? 큰 틀에서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고민은 좀 하자는 거는 같은데요. 헷갈려 하셔서 이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거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세요? 화면 띄워줬으면 좋은데. 그 경기도, 서울, 성남 이렇게 해서 해왔는데요. 크게 보면 이 지원 대상이 여긴 저소득층이고 여기는 전체 다고요. 저희는 현금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카드로 줘서 실제로 구직 활동을 위한 교육 같은 걸 할 때 카드를 쓰므로 해서 정산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뭐 빚지라 이런 게 아니고요. 카드를 쓸 수 있게 포인트로 드렸고 직접적 구직 활동에만 저희는 지원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포괄적이라 요 대목에 있어서 특히 차이가 납니다. 전혀 다르죠. 이제 이게 예, 이 내용이 저희는 조금 이 시간이 분명하게 없어서 타겟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홍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황영철 의원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황영철 의원입니다. 그 오전 다른 의원님 질의 내용 중에 우리 지방재정
개혁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행자부에서 이 지방재정계획 개혁과 관련된 보고를 받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해당 자치단체와 얼마나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행자부는 충분히 노력했다라고 얘기를 저희는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지사님 답변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되지 않은 부분이 지사님 답변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지난 7월 이후에 그러면 이 행자부가 우리 경기도와 어떤 절차, 어떤 프로세스로 협의를 진행해 왔는지 한번 말씀해 봐 주시죠. 저하고 장관님하고도 직접 소통을 했고요. 네. 부지사 차원에서 각 이 소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부족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네.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많이 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네. 1년 정도 시간을 주시면 예. 저희가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서 오히려 거꾸로 제안을 하겠다는 네. 생각이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을 딱 어느 순간 못 박으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이 못 박혀진 다음에 3년으로 유예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상당한 소통과 합의를 서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곧 행자부 국감도 할 텐데요. 경기도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 재정개혁과 관련돼서 분명히 이 대도시 중심의 이런 그 재원이 집중, 세원의 집중 이런 문제는 분명히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불균형의 문제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공유가 분명히 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좀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해봤더니 16개를 전수조사했는데요. 이 중에서 이용자 수가 파악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 12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보니까 사용자 500명 미만이 4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사이에 있는 게 2개, 1,000명 이상이 4개, 1만 명 이상이 2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들어보면 경기도 박물관 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구축 및 운영 비용이 4,200만 원인데 현재 사용자 수를 보니까 24명이에요. 1인당 서비스 비용이 175만 원입니다. 경기 지역 사회 서비스 앱 5천만 원 소요가 됐는데요. 그 유지자가 260명. 1인당 서비스 비용이 19만 2,300원. 경기도 119 앱 이용자 580명인데 1인당 10만 3,448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앱 유지 앱 이용자를 위해서 결국은 이런 1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 이런 앱이 존재하고 있다.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죠? 잘못됐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게 수요자들의 어떤 요구와 동떨어진 공급을 해서 생긴 일이라요. 예. 저희가 이제 앞으로 신규 앱은 안 할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가 스마트 고지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앞으로 고지서를 핸드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과금을 그런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하는데요. 그 앱으로 모든 정보를 통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모든 이런 서비스를 받도록 해서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수요를 자꾸만 창출해내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뭐 가지수 많은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진. 다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님. 네, 지사님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드렸던 질문의 연장인데요.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가 LH의 무리하고 잘못된 사업에 계속된 희생양이 되고 있고요. 거의 호객님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증인 두 분, 박춘대 대표, 김윤선 국장,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네, 아니오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대 국장께서는 증인 선서하셨고 이 자리에서 거짓을 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는 거 알고 계시죠? 앞선 답변에서 주내부에 대해서
주식회사 주내부는 업종 변환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인 분양업자 분양 받으신 분들 73분이 업종 변환을 위한 그 업종 제한 해제를 해달라는 서명을 하고 있는데 오직 주식회사 주내부만 서명을 하지 않고 박춘대 대표는 이들 73분의 민원인들을 만나주지도 않는다. 맞죠? 네,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그건 뭐 잘못된 정보. 네, 아니오로 말씀해 주세요. 네, 그건 잘못됐습니다. 아닙니까? 예. 73분이 서명한 사실 없습니까? 지금 뭐 자체 내에서 서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서명 안 하셨죠? 저희가 나서가지고 그게 서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했죠? 예. 그런데 왜 거짓말하세요? 아니, 거짓말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네. 계속해서 지금 분양 등의 활성화 대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현재 LH에서는 주식회사 주내부에 대한 파산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오늘 아침 같은 시간 국정감사 국토위에서 지금 이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네. 기사로 다 보도가 됐습니다. LH공사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11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모두 다 부실, 총 부실 규모 손실액이 1조 3천억입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용인 동백 주내부가 선정됐어요.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파산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죠? 네. 그런데도 지금 분양을 확대시키고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거짓말 합니까? 거기에다가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주내부 문홀드에 사무소 개설 신청을 한 거 알고 있죠? 알고 있죠? 보고 받았죠? 답변하세요. 네, 나중에 받았습니다. 받았죠? 네네.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죠? 저희가 승인 취소했죠? LH에서 했죠? LH에서 했습니다. LH에서 지금 5,200만 원씩 월 받고 있는 거잖아요. 주내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맞죠? 예. 주내부의 대주주 LH죠? 44% 지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건 같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현재 이 1조 3천억에 대한 손해 가장 대표적이고 최초의 파산 대상이 용인 주내부예요. 알고 있죠? 네. 그런데도 왜 거짓말합니까? 예? 실제로 분양을 임대를 신청하는 사람도 다 승인 취소시키고 임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분양 활성화 대책도 없고 업종 변환에 대한 그런 분양 받으신 개인들의 노력도 전부 반대하면서 왜 여기 와서 거짓말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까? 저는 거짓말한 적 없고요, 의원님. 저한테도 할 말을 좀 할 수 있게 시간이 좀 없습니다. 해주세요. 30초 남았습니다. 그렇게 몰아붙이면 어떡합니까? 저도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29초 남았어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 얘기 LH를 제가 상대로 해서 나중에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렇게 있으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요. 정인 나중에 제가 말할 그렇게 기회를 억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말씀 다 듣고 아니, 언론을 저도 통해서 피해자입니다. 왜 확보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도지사님, 이 광경을 보셨죠? 경기도의 문제입니다. 이 주내부가 파산되면요, 최소한 73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그 이후 파생 효과도 상당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창님 정인한테 뭐 들어볼 이야기는 없습니까? 무조건 그렇죠. 네, 정인 하실 이야기 있으면 간단히 좀 해주세요. 예,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대부분 저도 수긍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좀 불편한 부분은 너무 제가 죄인이 된 듯한 그렇게 몰아붙이시니까 사실은 지금 주내부가 이렇게 오기까지 LH에서 2009년까지 경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LH에서 전관예우로 LH의 임원진 내지는 고위 처장급 이상을 옷을 벗기고 정년이 되면은 이제 어차피 전문위원 나서니까요. 그분들을 우리 협약서에 보면은 대표이사를 선임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PF 회사에 관계 회사에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부분을 전혀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포스코나 삼부토건이나 시행사들, 우리 컨소시엄사로서 참석했던 시공사들, 메이저 시공사들인데요. 그분들은 수천억의 공사를 하고 공사 이익을 거기에서 적어도 몇백억씩은 전부 다 수익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식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10%, 5%를 LH에 반납을 하고
그게 시가로 주식 출자금으로 환산한다면은 약 15억에서 30억 정도 됩니다. 그거 반납하고서 연대보증 의무에서 빠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대보증 의무라는 거는 토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1,000억이 넘는 토지대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혜택을 봤어요. 그분들은 다 빠져나가고 LH에서는 모든 일에 전부 다 브레이크를 겁니다. 왜냐하면 LH의 직원이나 또는 임원이나 또 처장이나 부장이나 모든 그 부서 관계자들이 1년 후면은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복지부동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추진해서 저희하고 같이 추진해서 문제가 되면은 심화 쓰고 또는 뭐 경고 무슨 이런 징계가 따르기 때문에 전혀 일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 일 없이 1년 임기만 채우고 그 부서 이동한 그곳에서 그런 1년 일한 그 근무 기간만 채우고 인사 이동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럼 그 책임은 전부 다 고스란히 저희한테 자, 오는데. 저긴 간단히 말씀. 예. 아니 폐해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LH에서 선임한 대표이사 또 상무 50%의 자기들 땅값을 보전하기 위해서 경영진을 파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모든 일을 LH의 입맛에 맞게 LH에서 하자는 대로 가는 것이지 저희 민간 주주사가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본의 잠식이라든지 모든 상황이 2010년 이전에 LH의 대표이사가 할 때 이미 그때 현금이 성과까지 챙겨가지고 다 자기들은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자, 저긴 알겠습니다. 그래서 LH에 대해서 그럼 뭐 피해 있다 그러고 다시 했던 간에 자, 뭐 그 정도 들었으면 자 이해를 하실 것 같고 표현님 나중에 또 저기는 더 질문할 건 없으시죠? 또 안 되니까 저긴 들어와 다른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없으시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긴. 다음 질의는 새누리당 강석구 의원님 하시겠습니다. 강석호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청년수당 도입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가 이제 그동안 반대했던 청년수당에 대해서 2차 연정 합의를 통해서 청년 구직지원금으로 이렇게 도입했는데 이게 이중복지냐 또한 무상복지가 아니냐 그런 논란이 되어 있고요. 이제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이게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절차 따르지 않아서 보건복지부가 이제 직권 취소했고 서울시가 대법원에 이제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또 청년 배당을 한다고 해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또 대법원 제소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근데 물론 아까 설명은 아는데 이제 연정 합의를 통해서 좀 의견도 다른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결국은 요점이 이제 목적성이 없는 금액의 무상 지원인가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직업 교육 비용의 지원이다. 또 현금성은 아니다. 이런 부분인데 근데 이게 좀 이중성도 왜냐하면 물론 다는 안 돌아가지만 기업에서 내는 준조세적인 직업훈련은 분담금으로 또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이렇게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을 또 선발을 하고 갈라내는데 여러 가지 그 청년 배당하는데 서울시가 심각합니다 보니까 그 돈이 많은 쪽도 이제 뭐 그러니까 부익부로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사께서 어떻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일자리를 찾는 행동에 따른 저희가 지원을 할 생각이고 현금이 아니라 카드 포인트를 가지고 그 목적에 맞는 몇 가지 교육행위 같은 데서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경기도 퇴직공무원 도내 산하기관 재취업이 이게 심각합니다. 물론 뭐 전문성이 있는 부분을 하신다면 몰라도 이게 뭐 다 똑같아요. 중앙정부도 그렇고 매일 야당이나 여당이나
야당이 여당 되고 여당이 야당 되면 회전문 인사다. 왜 자기 사람 쓰느냐. 선대 보내 했던 사람 또 넣느냐. 서울시도 보니까 막 엄청나게 넣고 우리 경기도도 보니까 뭐 똑같네요. 그러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사님? 지사님도 국회의원 하실 때 가서 막 그랬잖아요. 해 보니까요.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예, 선거를 도왔던 사람을 모두 다 배제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현실입니까? 그러나 그러면은 그래서 이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같은 걸 확대해서 하더라도 꼭 해야겠더라도 제대로 검증받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해보니까 알겠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차제 하나 정말 제가 이 요청드리고 싶은 건요. 인사청문회 제도를 여야 합의를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정을 하면은 장관을 이렇게 나눠서 또 골고루 하면은 그렇게 막가파식 인사청문회는 안 일어날 겁니다.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좀 분리해서. 공개 비공개로 나눠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덕성은 또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고 또 업무의 능력은 공개적으로 해서 또 국민 앞에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로 저희 후보 중에 한 사람도 중간에 이 도덕성 검증에서 낙마했는데요. 언론에 그렇게 큰 이 사생활 침해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영진 의원님. 예, 김영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청이 이전하기로 돼 있는데요. 네. 저는 사실은 자원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나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봤을 때 좋지 않은 게 전 낫다라고 보는데 도민의 뜻이 그렇게 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가는 건데 이 도청 부지의 이 공동화 문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애초에는 이제 수원시청을 옮겨오는 방안도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그 방향보다는 지금 산재에 있는 여러 공공 산하기관을 이곳에 모두 모으고 특히 소방 본부를 이쪽으로 와서 공동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계획된 바대로 정확하게 좀 계획이 추진이 돼서 이 지역 주민들과 이 기존 부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제 김문수 지사 때부터 쭉 이어오는 문제인데요. 도청 옥상에 올라가면 서쪽에 가면 보이지 않습니까? 고등동 LH 중환경 개선 사업, 그러니까 도시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LH에서 진행하는 저런 사업들이 경기도에서 아주 많은 지역에서 현재 잔존해 있고, 현재는 사업을 종료하고 나가려고 해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도정법의 개정이나 해서 많은 지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그 갈등 요소들이 많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진행할 것인지 지사님 좀 해법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게 지금 8개 지구에 40개가 되고 있고 나머지 지금 거의 몇 개죠? 거의 안 되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요. 여기에 매몰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하여튼 또 하나 소규모 정비 사업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나머지 부분도 하여튼 큰 피해 없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경기도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꼭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도와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매몰 비용의 문제와 법적 문제, 이 문제가 같이 결부돼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논의가 됐는데 사실은 좀 시원한 답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많은 갈등들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공항, 광주공항 이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을 하고 수원공항도 그에 맞춰서 같이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과정과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지방 조정교부금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재정의 형평성 문제를 위해서 경기도의 조정교부금을 5천억을 걷어서 그렇지 않은 다른 광역으로 보내는 문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지방재정의 확충에 대한 대안들을 저는 동시에
진행을 하자. 이게 사실 이런 제안이었거든요. 그러면 지방재정 확충의 현실적인 방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소비세를 정부에서 제안했던 바대로 올리는 방안, 지방교부세율을 확충해주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저는 이게 뭐 여야 간의 문제라든지 뭐 정당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진행을 해야지 지방자치의 조직과 재정의 자립도를 높여서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지사님께서 대한민국 재설계 리빌딩에 아마 첫 번째가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정말 이 지방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나치게 중앙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점차 늘려나는 방향으로 저희 정책 설계 그리고 제안 이런 것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국민의당의 장정수 의원. 네, 지사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료 제출받았습니다. 네.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파견 공무원 22명에 대해서 아까는 모른다고 하셨었죠? 네. 그러면 지사님한테는 전혀 의논 한마디 없이 파견된 겁니까? 네, 의견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보고 22명을 인솔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담당했냐고요? 기조실 산하에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조실장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관행적으로 해왔답니다. 그렇게. 하루 전에 답변을 보니까 하루 전에 운영하고 있으면 하는가 뭐 올해만이 아니라 네. 수차례 해왔던 것 늘 같습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예. 늘 그렇게 해온 게 그럼 기조실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예. 뭐 또 그걸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그동안은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 단장들이. 근데 이제 이런 게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늘 그런 게 아니라 하루 정도를 이렇게 아니 업무 하루 조정을 정도고 뭐가 됐던 간에 이 명단 보셨죠? 22명. 네네. 네? 경기도에 그러면 과가 몇 개 있습니까? 과가 몇 개 있습니까? 과요? 네. 114개 있습니다. 114개 있죠? 네. 그럼 엄청난 과가 있는데 이 과 지금 보십시오. 빨리빨리. 내가 다른 의원님들한테 피해가니까 국민의당만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2번 권은희 의원님 누가 왔습니까? 원외 특작팀장이 왔습니다. 우리 안행위하고 아무 해당사항 없습니다. 저한테는 에너지 정착팀장 왔습니다. 또 우리 이용호 의원님한테는 오수관리팀장 왔습니다. 예? 100몇 개라고요? 과가? 그러면 이용호 의원님은 옆에서 그러시네요. 왜 해필이면 오시냐고 재수없게. 그죠? 네. 보세요. 과가 많습니다. 이렇게 재난안전본부에 소방행정과도 있고 재난안전과도 있고 뭐 재난대응과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이왕 보내실 거고 성의가 있다라고 하면 안전행정위원회하고 관련된 과가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너무 도지사님 눈치 보고 오징어 행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 근데 우리 존경하는 네. 장정숙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 또 이해해 주실 게요. 저희가 업무 공백이 없는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한 과를 다 보내면 그거는 그 과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사님이 선수가 몇 선이십니까? 5선이시죠? 네. 그죠? 경기도지사 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이제 3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3년 차시죠? 네. 여기 앉아있는 의원님들 가운데 우리 국감 나온 의원님들 중에 5선 의원 없습니다. 그렇게 도지사를 못 믿으십니까? 경기도 공무원들은? 네? 그건 아니죠. 하루가 됐든 반나절이 됐든 업무가 비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인정하십시오. 문제가 있죠?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요. 어떻게 개선할지 좀 대책을 아니요, 고민하실 것도 없죠, 이거는. 아니 그동안 이렇게 해온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온 이유는 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잘 알아야 네. 답변을 잘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국정감사는 고정적으로 대외협력팀이 국회에 파견돼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서울사무소랑. 그러니까 그 그 숫자가 사람들의 역할은 뭡니까 그럼? 숫자가 한정돼 있어서 저희가 한 반. 아우 22명 끝까지 국감 하는데 뭐를 그렇게 파악할 게 많아서 업무가 그렇게 방대합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게 다 보면 하디슈라 해서 겹치고 겹칩니다. 네? 의원님들 지사님. 그 보좌진 실망해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거 인정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아니요, 개선은 개선인데 여태까지 관행이 잘못되시고 3년 동안 그렇게 해오신 거 아닙니까? 아직 잘 네?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완전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
원칙을 지게 되니까 마이크 네. 없어도 네.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오늘 본의원이 안 물어봤으면 지금 도지사님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기조실에서만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3년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전 임명은 아니고 당선됐습니다. 자, 장정수 의원님, 예. 네. 장정수 의원님 하실 말 다 이해하실 거니까. 잘 그만하시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새누리당의 박성중 의원님. 박성중 의원입니다. 조정교복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남춘 간사님이나 황영철 의원님 관심을 가지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방자치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 문제라든지 또 사무 배분 문제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 지방 분권은 나가야 된다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이건 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지만 지금으로서는 주장할 수밖에 없는 권한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자기가 들고 있는 권한 안에서 조정교부만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맞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경기도 조정교부금이 1년에 2조 4천억 정도 되는데 네. 그게 세금은 주로 어떤 세원입니까? 세금 종류. 이게 취등록세가 대부분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예.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뭐 이런 거 주로 그런 종류죠. 그렇습니다. 이 세금들이 도세입니까? 시군세입니까? 시군세입니다. 예. 도세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도세는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군수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0% 해당 자치자 수입이라고 그래 주는 것은 형평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기 세금을 그런 관점에서 일부에서 경기도 조정교부금 재원 조례는 배분 조례는 이것은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가 아니고 격차 조성을 위한 조례다. 또 개선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계약을 위한 조례다. 이런 평가가 논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결코 대선을 위해서 앞으로 큰 정치를 위해서 조정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경기도 31개 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25개가 해당되고 6개는 또 다른 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두 번째 말씀드린 건 91.5%에서 90%까지 예, 그거는 이제 떨어뜨렸죠. 알겠습니다. 예, 근데 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한테 좀 주셨으면 이번 한 것보다 더 시간을 멋지게 가지고 해낼 수 멋지게 수 있었는데 대안을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뭐 행자부 조정교부금 조례 개선이라든지 경기도 관련해서 이 단식을 하는 그런 소식도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단식은 되도록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단식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냥 거의 뭐 생각하겠습니다. 충분히 마지막 단계의 예, 하겠습니다. 방법인데 그건 되도록 선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부 자치단체 보니까 무상복지 시리즈로 청년수당도 주고 뭐 무상교복도 주고 공공산후조리원도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만 보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를 봐야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서울로 치면 강남에 돈이 많으니까 강남구에서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강북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죠. 예, 충분히 뜻은 느끼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자치단체를 보더라도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국가 시책과 중복되게 이런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남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말이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100% 합의한 정책은 100% 실패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도지사님도 모든 것을 100% 합의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1년에 축제 행사가 몇 건 정도 되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 보십니까? 100억 정도, 100억이 좀 더 들어갈 겁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2,000건이 넘고 1년에 1,000억이 훨씬 넘게 들어갑니다. 중복되는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시군까지 다 예, 했어요. 예. 일부 시군에 보니까 전국 알겠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경기도에는 그 북한과 접경돼 있는 지역이 많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그 북한의 변화와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군의 날 행사 때 북한 주민 탈북을 독려하는 발언하셨어요. 언제든지 자유의 품인 남한에 와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북한의 난민들이 주로 한국을 들어오는 통로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될 겁니다. 만약에 10만 명 들어왔을 때, 서울시에 10만 명이 들어왔을 때 25개 지역 구청에, 그러니까 25개 구에 4천 명 이상 그 난민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경기도가 이제 첫 번째 관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 듣고 그렇게 난민들이 몰려 들어오게 되면 경기도가 수용할 수 있는 재정과 시설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지사로서 그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과연 이 전국에 좀 안정된 분위기를 도모하는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느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까 제가 이제 핵 무장 준비론, 네네. 평화 협장론으로 갈 수 있는 방향, 이런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서 열어놓자고 했는데요. 아니, 저는 대통령 발언이요. 대통령 말씀도 그런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아니요. 근데 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나 경기도, 뭐 서울시 마찬가지지만 북한의 난민에 대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준비가 안 된 이 상태에서 북한의 주민들을 자유의 품으로 들어오라고 독려를 하시니까 만약에 현실화가 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김정은이 통일을 바라지 않고 통일을 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어떤 무력 통일이나 핵을 통한 통일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5천만의 국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그래서 결국 김정은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 그냥 북한의 통치자로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최근에 이제 지난 1기에 연정은 참 좋은 평가 받으셨는데 가칭 지방장관제도, 그 지방장관제도가 너무 좀 이상적이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또 실제로 경기도 공무원들과 노조 쪽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지방장관제 공무원과 노조들과도 한번 소통해 보셨습니까? 네, 대화해 봤고요. 동의하셨습니까? 뭐 일부 우려도 있습니다만 네. 저는 뭐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했고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그냥 뭐 상식적으로 봐도 공무원들이 이제 공무원 위에는 가장 이제 책임자 국장이잖아요. 국장 위에 선출직 도의원을 이제 올려놓으면 다시 옥상 오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또 도의원이 기본적인 책임인 도정을 견제해야 되는데 본인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적인 자세를 갖출 수 없는 또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우리 도의원님들과 상의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협치지만 우리 경기도의 당사자인 공직자들과 또 우리 노조 우리 간부들과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우선은 공직자들의 동의를 받아내야지 기초가 튼튼하니까요. 그러고 장관제를 도입했으면은 생각인데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옳은 지적이시면서도 이미 국회에서는 중앙정부는 국회의원들이 파견을 하셔서 장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필요성은 헌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도의회가 물론 국회의원님들보다 훨씬 작은 지역에서 뽑힙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되려면 국회의원의 역할만큼 도의원의 역할도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경기 안산 단원을 박순자 의원입니다. 지사님 힘드시죠?
아닙니다. 네, 우리 지사님 직속 그 부처에 그 재난안전본부를 두었다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민병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경기도가 미세먼지 농도에 있어서는 그 전국 평균 48을 윗돌아요. 53 마이크로미터로.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많은 국민들께서 이 미세먼지로 정말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마스크를 끼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에 대해서 지사님 어떤 대책 지금 갖고 계세요? 실제로 아까 인구 집중의 그러한 폐해도 이런 거고요. 교통이 아무리 많아지고 또 중국에서 넘어오는 먼지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알프스 프로젝트라는 걸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알프스 수준의 공기질을 하자 이래서 지금 그걸 지금 대안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이미 시작하고 인공 강우도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하고 거기에 이 클린 존을 만들어서 미세먼지 제로 존을 만들어서 시범을 하고 해서 이런 전체적인 전기차 등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네. 이 알프스 네. 수준의 공기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에부터 자유롭도록 지사님 지금 말씀하신 그 대안으로 좀 정책을 좀 빠르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저도 역시 제 당에서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일자리에 관심이 많고 또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우리 지사님께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청년 수당 이제 그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저께 서울시 국감에서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그 우리 남 지사님이 그 청년 그 정책 수당 제안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물으면 웃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다고 뭐 대선 후보들에게 싸움 붙이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럼 경기도가 정말 다르다면 서울시 정책과 또 성남시 정책의 다른 것을 짧게 지사님 한번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도 어제 그 기사는 봤는데요. 웃는다고 네. 그래서 전 좋아서 웃는다는 뜻인 줄 알고 기사 내용을 봤더니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조금 저희 내용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고요. 확실히 다른 건 뭐냐면 제일 큰 건 아까 설명을 들었고 또 하나 다른 거는 저희는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한 그래서 뭐 갈등을 크게 일으키지 않을 그런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예산과 정책 추진에 있어서 성과를 내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성과 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역시 도지사님 직속으로 그 소방행정과를 두셨는데요. 우리 국가 산단이 있는 안산 반월시와 공단에 있는 데가 안산 소방서가 있는데요. 네. 전국에 이 소방 장비가 가장 노후화되어서 그 해마다 사건 사고가 많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비교 분석표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너무 심각하고요. 노후화율이 34.5%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우리 지사님이 좀 특단의 소방 장비에 대해서 교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신안산선 사업에 대해서도 서부 우리 경기도 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서부 남부권 주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좀 점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병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이 모병제가 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 방법. 저희가 구급 공무원 수준으로 이 대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제일 중요한 건 군에 들어오면 100% 취업된다. 군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을 다 군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요. 또 제대할 때쯤 되면 3년 근무하면 한 8천만 원 정도의 자기 종잣돈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사업도 할 수 있고 스타트업도 할 수 있고 특히 대학을 진학하고 싶어하는 이런 군 장병들에게는 대학에 뭐 2학년 편입할 수 있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학비를 대폭 감면해 주는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일자리가 생긴다. 군에 들어가면 100% 취업된다라는 그러한 정책 이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면 가능합니다. 네.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청년 일자리와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청년 수당은 아니죠. 수당은 아닙니다. 예, 경기도형 일하는 청년 통장이죠, 정식 명칭이. 청년 통장이 있고요. 예. 지원금이 있고 이렇게 두 예. 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예, 청년 통장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2015년도의 기획안을 보면 전체 목표가 2,500명으로 잡고 추진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천년도에는 500명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내부 결제 문서를 좀 받아보니까 그때 행정부지사가 코멘트를 하기를 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후에 성과 분석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여부를 결정하자, 판단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2016년 작년 6월과 7월에 수정계획안이 나오는데 그때 도지사께서 이제 결재를 하시는데 거기 문서에 보면 각각 그 목표 수가 2,500명에서 5,000명, 그 다음에 6월달에는 5,000명, 그 다음에 7월달에는 10,000명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급박하게 목표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남경필 장학생을 양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말씀해 주시죠.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너무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의 그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도입을 한 거고요. 또 일을 해야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건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경쟁률도 높아서 이걸 좀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 또한 일부에서는 지금 이 재원 모집과 관련돼서 그 삼성 등 기업체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업에 준조세를 부과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경기도에서 갑질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저희가 시범 사업할 때 자발적으로 이제 도와주셨고요. 왜냐하면 그게 청년들이 자기들이 모은 이 돈을 가지고 후배 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취지여서 했고요. 뭐 삼성이나 이런 기업에서 돈을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사께서는 수도 이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그 이후에 경기도의 비전을 또 새로이 정립하고 아이덴티티도 새로이 정립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경기라는 이름은 그 의미가 서울의 주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덴티티를 새로 정립하시고 비전을 제시하실 때 경기라는 이름을 바꾸는 것을 연구하고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마침 내후년이 경기라는 말이 생긴 지 1000년이 되는 해라 경기의 아이덴티티는 더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수도가 세종시로 옮기게 되면 경기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서울의 주변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마 서울 경자는 수도 이전해도 계속 아마 서울 경자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전기차 보급과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다른 데 비해서 미흡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그리고 그 다음에 충전소라든지 기반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걸 확충하실 준비해 주실 거죠? 확충하겠습니다. 아주 많이 확충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이 1조 원에 육박하고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한 508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세원 확보 확실히 하시고 징수하실 계획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민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의 상하수도의 그 적자가 연간 한 4천억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요금 현실화율을 한 90%까지 좀 높여라는 것이 아마 행자부의 권고사항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없었죠.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제 어제 서울시 오늘 경기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이제 지자체의 자치 자율 책임성 제고가 정말 중요한데요. 중앙부처에서의 일반적인 인식은 그 도덕적 해이, 지금 이제 행사성, 이벤트성 행사에 대한 그 비용도 이제 과다하니까 행자부에서 그것도 지침을 내리고 주민세도 10,000원 이상 그 권고했고 상하수도 요금도 90% 이상으로 수준으로 좀 끌어올려라. 그 이야기는 지자체 차원에서 재원 확보를 위한 자체의 노력을 최대한 좀 해라. 그 다음에 국가에서 뭔가 재정 지원에 대한 그 요청을 해라. 이런 부분인데 이제 지자체에서는 그 중앙부처의 규제 족쇄를 풀어달라. 재정 지원은 더 늘려달라. 이 요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부처에서는 이제 특히 행자부에서는 지자체의 그 자체적인 그 노력이 좀 부족하다.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중앙부처에서 심지어는 주민세 10,000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명분도 주고 실리도 준 것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권고라는 그거 하나로 거부하는 지자체도 지금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 상하수도 요금 아까 우리 모든 어떤 판단 결정의 기준으로 이것이 지속 가능한가? 상하수도 요금 지금 체제로 지속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예. 그건 어딘가 이제 고쳐져야 되겠죠. 개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중앙부처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많이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앞서 안전 대동여지도 이것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이런 것이 규제가 풀려야 된다. 저도 재정 지원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기재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뭐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는 경기도만 해도 서울시만 해도 정원 풀어달라. 뭐 아까 지방장관 제도 행자부의 규제 때문에 안 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풀었을 때 정말 지자체에서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책임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것이 서로 교감이 되었을 때 서로 부처와 지자체 간의 신뢰가 형성되면서 서서히 그 책임성도 확보하고 자율성도 확보하고 또 그만큼 그 중앙부처도 규제가 서서히 풀어져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 지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아이에게 용돈을 하루에 100원씩 너는 써라 라고 아이에게 주는 것과 한 달에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3,000원을 주면서 이거 갖고 한 달을 알아서 생활해라 하는 것이 맨 처음에는 3,000원을 주는 게 굉장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게 내가 제대로 이 부분은 줄이고 이 부분은 내가 알아서 쓰고 해서 3,000원 갖고 내 생활을 하자라고 했을 때 앞으로 더 큰 권한과 그리고 계획성이 생긴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존경하는 유민봉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고요. 그러나 일단 권한을 지방에다가 대폭 주면서 스스로 생활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책임을 정확하게 묻는 그러한 곳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유민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경기 광명갑 백지연 의원입니다. 지금 태풍 치마 때문에 태화강이 넘쳐서 울산이 지금 난리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명도 그와 비슷한 목감천이 항상 걱정이 되고 있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목감천 내용이야 뭐 잘 아실 테니까. 그리고 경기도 관련 하천이고요. 이와 관련된 예산이 한 5천억 정도 들어간다는 걸 지사님 알고 있고요. 네. 이와 관해서 어제 서울시 국감에서도 내가 박원순 시장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좀 그걸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넘치게 되면은 우리 지하철 7호선 그리고 국철 1호선 우리 인천 경인선 그리고 남부 순환도로 다 잠기고 개봉도 일대 다 잠기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서울시장하고 잘 협의해서 비용 분담을 하셔가지고 이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는 이번에 에타 관련된 걸 1순위로 넣어서 진행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약속이 돼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부탁합니다. 이거 네. 좀 잘 추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시흥광명간 보금자리 주택 가서 취소된 내용이나 이런 거 역시 잘 아시니까 그거 관련 진행되고 있는 첨단 산업단지 일반 사업 30만 평, 유통단지 10만 평에 대한 에타는 기재부가 면제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건 아마 협의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20만 평에 지르는 우리 경기도 지방공사가 진행하는 20만 평에 대한 에타 면제와 관련된 것은 그건 제도가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를 해서 좀 최대한 당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상을 좀 알고 계시나요, 지사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정을 당겨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건다는데 그거 좀. 또 하나는 거기다 광역교통대책과 관련된 부분이 전혀 아무것도 계획이 안 누구도 이 사업과 이와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신안선선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가 다음 달에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학원역이 들어서 해야 되는데 학원역과 관련된 일이 확정이 됐던 사람도 있고 안 됐던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을 좀 챙겨서 이번 민자사업에 정확히 반영이 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가 돼야만이 그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면 여기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일을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광역교통객과 관련된 일들을 좀 체계 있게 좀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과 관련된 일도 어느 누가 주체가 없어요, 이게 지금. 시흥시도 않고 우리 강명시도 않고 경기도도 이와 관련된 사업도 다 묶어서 경기도 광역에게 반영이 돼야만이 그 사업이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우리 지사님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그 LH, 광명시, 시흥시, 경기도 모두가 지금 책임을 져야 하는데 또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책임감을 경기도가 느껴서 쪽 지고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일이 추진이 되지. 광명시에서는 시흥시에 협조가 않고 LH가 너무 자기 사업 전장 일부분만 하는데 우리가 왜 하냐라고. 그래서 경기도가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만 못 살게 고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좀 TF팀을 정확히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이 대단히 그리고 이미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지사님 공약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일들이 좀 정확히 진행이 돼서 좀 그 520만 평대 5년 동안 묶여있는 주민들의 허탈감들 대단히 많은 민원과 관련된 일이 일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정확히 일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아시지만 기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 마침 예결위에 많은 우리 경기도 의원님들 들어가 예, 계셔서 그 일은 저도 좀 최대한 챙길게요. 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자고속도로와 관련돼 가지고 지하화하는 사업들이 아직도 결판이 좀 덜 났습니다. 네. 그것도 경기도가 좀 챙겨서 같이 좀 챙겨주셔야만이 이 일도 좀 얼마큼 지사님 관심이 가지면 일이 좀 잘 끝날 거고 관심이 소로만큼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국민의 이용호 의원님. 오전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퇴직공무원 공고기관 재취업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해서 ABC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제가 경기도에서 답변을 받아본 결로는 경기도의 출자 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개 경쟁 절차를 거쳐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공무원들의 응모를 제한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문화됐어요. 그 이후의 법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 남 지사님의 그 솔직한 것은 좋습니다만 한국 정치 현실에서 선거를 도와준 사람을 도외시만 할 수 없다. 이런 인식과 맞물려서 혹시 대권가에 가는데 자칫하면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등잔미셔뒀다고 챙기셔야 됩니다. 앞으로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청년구직 지원금 저는 뭐 취지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수당도 뭐 비슷한 사실은 뭐 비슷해요. 이름이 뭐 거기서 거기고
제가 보기에는 총론은 뭐 출발은 같은 데서 출발하는 것이고 청년 일자리가 심각하고 정말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기본적인 것을 동의를 하는데요. 왜 이제 앞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제시한 것이 큰 기본 방향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현금 지원이 아닌 카드 형태, 바우처 형태 사후적 지원하겠다. 중앙부처와 사전협의 등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를 준수하겠다. 이 부분은 서울시를 상당히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고 이제 앞으로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과연 서울시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잘 협의를 하면 중앙부처에서 오케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잘 협의될 것 같고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그 치열한 토론을 해서 그 결과물로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부 입장에서도 크게 리스크가 없는 정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정말 고육지책으로 내놓는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와 잘 협의가 돼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내에 국가지정문화재가 357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지정문화재가 저기 앞에 PPT 보시면 683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 담당자 관리원은 시군별로 한 명씩만 두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4명이 이제 683점을 관리를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제대로 이 소방 안전 교육을 받은 분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이 관련 교육을 인수한 사람은 1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또 한 가지는 지금 있는 683점 가운데 지금 이쪽에서 40개 문화재는 보면 아예 소화기나 소화전이나 아주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어요. CCTV나. 그래서 이거 지금 경기도가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경기 관광공사를 운영하시는데 이게 작은 돈 때문에 문화재가 유실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체력이 국력이 아니라 문화가 국력이고 문화가 국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그런 점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뿐노 질의 순서를 갖다가 내가 공부한다고.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본인이 했어. 네, 오전에 이어서 경기도는 경기도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끄는 경기도가 되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복지 재정 굉장히 어렵죠. 네. 계속 지금 30%가 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복지 재정은 한번 이게 확보가 되면 계속 증가하지 줄질 않습니다. 이 재정 구조에 굉장히 경직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복지 수요를 돈만 가지고 해결할 거냐, 또 이 재원도 공공부문 재원만 가지고 할 거냐. 지금 소위 그 복지 거버넌스가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요를 충당하는 여러 가지 이 재원의 조성 방안도 좀 다양화해야 된다. 민간의 자원봉사도 있고 재능기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요. 또 지금 경기도 내에서 4년 동안 유사 중복 사업을 정비하겠다, 또 타겟 복지를 하겠다 하는 거 뭐 잘 된 일이라고 보고요. 이제 정부가 주는 소위 그 복지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법규적인 그런 지원, 그것 말고 자체적으로 경기도 보안에서 경기도 나름의 어떤 그 경기도형 복지 모델을 정립을 해서 그걸 바로 우리 그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복지 모형으로 계속 가야 된다 보는데 그런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렇게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경기도가 인구는 느는데요.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출생 아동 수가 줄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2조인데 2조가 전체 이 저출산 예산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보육을 섞어서 2조라고 액수만 크지 실제 보육을 뺀 나머지 저출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이 전담 팀을 두지 않고 저렇게 TF 팀으로 해서는 이게 안 되고요. 이게 잠깐 이게 효과가 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전담 부서가 보니까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업무 분장을 보니까 15번째의 저출산 대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도정의 우선순위로 바짝 끌어올리지 않으면은 경기도마저 출생 아동 수가 계속 주는 거 막기 어렵다 하는데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하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일자리하고 주거.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일자리 재단 그리고 만호의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 시책을 하는데 그 시책을 추진한 추진 체계부터 우선 강화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아동 수당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요즘에 많이 거론되는데 그게 과연 저출산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저는 도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재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은데요. 뭐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이런 개념에 대해서 지금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고민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고령 사회 대비하는 것 역시 경기도의 중요한 과제.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특별히 경기도 어르신이 타 시도에 비해서 별도로 받는 혜택이나 다른 시책이 있습니까? 경기도만이 가지고 있는 어르신 어떤 대책이나 뭐 특별히 없죠. 예, 그냥 일자리 정책을 저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거 외에는 특별히 뭐 드리는 건 없습니다. 여기 돈 액수 2조 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하는 건 예시적인 거고 중앙정부 이외에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알파가 경기도에 뭐가 있느냐 그걸 제가 알아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좀 개발해서 고령사회에 제대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외국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 주민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올해 6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 다문화 가족도 뭐 14만 명이나 됩니다. 이 외국인들하고 과연 의사소통, 이 도정에 관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일단 저희 공직자들 중에 다문화 가정 출신들이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외국인 인권지원센터가 지금 이거 지금 보니까 좀 더 강화시켜야 되고.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이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님. 예, 지사님 그 수도권 정비 계획법 때문에 어려워하는 지역이 경기도에 여럿 있지요. 네. 예. 그게 198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당시 인구는 우리 전국 인구는 한 3,800만, 그리고 경기도 인구는 뭐 400만이 채 안 되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취지라는 게 이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그 인구나 산업의 적정 배치 뭐 이런 것을 유도해가지고 지방과의 어떤 균형 발전을 꾀하는 게 목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 지방은 나름대로 이제 균형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수도권 내에서 대단한 불균형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배려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경기도가 이러신데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예, 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가 사실 과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면적 규제가 작아서 이런 것을 좀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 이전하면서 그러면서 수도에 대한 수도권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하면서 예를 들면 경기 북부, 경기 동부 이렇게 그동안 과도하게 규제를 받았던 구역에 대해서 함께 풀어서 지방과 수도권에 너무 규제를 많이 받았던 것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자연보존권역이나 뭐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등은 이제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규제하는 것에 들어갔지만 몇몇 지역은 또 중첩 규제를 받습니다. 그 중첩 규제라는 게 수도권 정비계획뿐만 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
그다음에 뭐 개발 제한 구역 이게 집중돼 있는 지역이 여럿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그 우리 같은 경기도민으로서 그리고 경기도민을 보는 지사님께서는 각별한 중첩 규제를 받는 지역일수록 최소한의 그 규제는 좀 피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피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이제 우리 2,500만 경기도민 포함해서입니다. 2,500만 그 수도권 시민들이 먹는 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에서도 1,000만이 그 물을 먹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팔당 상수원은 이미 2급수이고 상수원으로서 가치는 다 잃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썩은 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거의 20조 가까이가 그동안에 뭐 앞으로 2020년까지도 그 물을 정화를 위해서 들어갈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급수에 머무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지역의 뭐 발전 이런 걸 떠나서 수도권 시민에게도 맑은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 자연이 천연 1급수인 그 지역에서 조금만 더 가면 천연 1급수인 지역이 있는데 청정 1급수 그 지역으로 취수원을 옮긴다면 2,500만 수도권 시민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정수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제 이제 그 서울시장께 얘기를 하면서 인천 시민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새 방역단체장께서 좀 그 취수원 그 문제를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박 시장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남 지사님께서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가능한 이러한 방향인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옮겨야 될 곳에 물의 양이 부족하고 옮길 경우에 또 다른 이제 그 지역의 민원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필요한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750만 톤을 취수하고 있는데 그 옮기면 400만 톤밖에 취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다른 지역을 통해서도 취수가 가능하고 우리는 지금 물 낭비가 너무 많아요. 물 낭비를 줄인다면 충분히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앞으로 미래에 정화할 수 있는 비용 가지고 옮길 수 있다라는 그런 그것을 저희가 각별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서병훈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님. 예, 장제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 남경필 지사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여쭤봤는데 대선 출마 의지를 숨기지 않으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년에 결심을 하시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다면 결국은 지금까지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도 이전 문제나 모병제 문제나 또는 전작권 환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겁게 논쟁이 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우선 가장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모병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공부되고 또는 설계되어져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안보 체계상 모병제로 가는 것이 방향이 맞다. 그래서 방향 정도를 제시한 건지 어떤 겁니까? 한 1년 전부터 저희가 모병제 그 준비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고민은 굉장히 많이 했고요. 2022년 또는 23년부터 이제 지금과 같은 징병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인구 절벽이 닥치잖아요. 그래서 2022년부터는 사실은 전환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근데 설계가 되어졌다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사님과 좀 생각이 틀린 게 이 모병제 문제에 지사님께서 이걸 던지실 때 저는 이게 주객이 전도된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병이냐 징병이냐 용병이냐 문제는 군을 어떻게 하면 안보를 확실하게 마련하는 틀 속에 병력을 어떻게 넣느냐는 방법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이 청년, 일자리, 월급 이런 얘기 나오는 굉장히 파생적인 얘기거든요.
한번 우리나라 군사를 한번 남북한 비교를 해볼게요. 병력이 더블 스코어가 나고요. 헬기 외에는 거의 다 북한이 압도적인 군사 우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 플러스 핵이 있죠. 그렇다면 지사님께서 모병제를 던질 게 아니고 확실하게 북한의 도발을 제압할 수 있는 이 군사 체계, 시스템, 국방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방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무기를 고도화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현재 철책형 수비잖아요. 현재 철책형 수비에서 그러니까 많이 병력이 필요하겠죠. 이걸 캠프형 방어 체계로 바꿔야 병력이 줄 수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군단 사단을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완벽하게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그 틀 속에 몇 명의 병력이 필요하냐. 그것이 30만이면 모병이 맞고 더 많다면 징병도 해야 되고 모병도 해야 되고 섞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모병제를 툭 던져놓으니까 모병제를 위해서 군사체계를 바꿔야 되는 이 논리 체대로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수단이 목적을 덮어버리는 이런 논란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없습니까? 예를 들면 개헌을 하는 큰 구조 변화를 하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해놓으면 사실은 트리거처럼 이게 이제 개헌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뭐 군사체제 개편 굉장히 좋은 방향인데 사실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모병제 같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꿔나가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봤고요. 모병제 그리고 전자권 환수 그리고 핵 무장 준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방을 강하게 하는 하나의 패키지의 성격이 있다는 말씀. 저는 모병이고 용병이고 징병이건 간에 확실하게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어마어마한 재원에 대한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단순히 계산해도 30만 곱하기 200만 원 월 하면 4조입니다. 거기다 무기 체계부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돼. 언카운터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있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 정도 지출해서 그러나 또 지출만큼 경제적 효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또 사회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경제적 효과는 한 10조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예, 이재정입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대기업도 어렵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은 더 하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을 예로 들면서 저희는 혈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자의 95%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센터를 마련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인데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있고요.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한 해 한 20억 원의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기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장들의 외유성 회동에 대해서 신문기사에 떠들썩하게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주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특히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장이 회장을 맡고 협회장을 맡고 있더라고요. 관련된 내용 개별적으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오늘 아침에 그 내용을 보고 봤고요. 예. 그 내용은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 관련 이사회라는 명목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관련 이사회에서 처리할 내용들은 보고 한 건 4건에 그저 서면으로 보고에 되는 보고 한 건 4건에 실제 토의한 건은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통상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본에는 2박 3일 일정으로 그것도 8월 26일부터 28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개별 일정으로 29일 일요일까지 잡아서 절반 이상이 골프 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각 다녀온 다음에 90만 원어치의 횟집 식사 그리고 또 밤 11시에 실무자 회의가 가요주점에서 있었습니다. 관련된 일정 가운데 비용이 골프 비용을 제외하고 그리고 또 28일에 연달은 29일 일정을 추가한 숙박비만 제외하고는 모두 저희 국민 세금으로 지급된 셈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더욱더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내용은 이사장뿐만 아니라 인원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는 누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의원 활동해 보셨겠지만 국회가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내용 파악을 위해서 요구를 했을 때 이런 감추는 것들이 단순한 과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힘든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수사기관처럼 강제 조사권도 없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모든 자료와 그리고 소상한 경위 설명이 기본적으로 행정부에서는 국회를 대하는 국민을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대책 강구하실 예정입니까?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특별감사 등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종합적인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냥 가서 회의하고 골프 치는 거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일은 일대로 하고 그다음에 완전 자기 자비로 나머지 일정들을 다 했다면 오히려 칭찬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인데 과연 비용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득구 연정부지사님, 예,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2기 연정의 시작입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간 연정 행정 일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1기 연정을 지켜보면서 또 2기 연정을 시작하면서 부족했던 점, 보완되어야 될 점, 그리고 앞으로 개선을 위해서 본인이 저는 아까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연정을 자치와 협치, 자치의 좋은 사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경필 지사님께서 당선자 시절에 연정을 제안해서 우리 도의에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연정에 대한 합의를 했는데 어쨌거나 연정의 궁극적인 바람과 목적은 도민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걸 통해서 지방자치의 좋은 사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근데 1기 연정은 아까 우리 의원님 한 분이 지적하신 대로 역할이 어떻게 보면 몇 개 실국을 맡다 보니까 그거 좀 제한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88개 연정 합의문을 우리 도정에 반영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양당이 갖고 있는 좋은 가치들을 도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 도의회 양당과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다 큰 틀에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표로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정을 잘 실현하고 실천해서 좋은 지방자치의 사례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우리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협치, 분권, 자치의 모델을 만들고 싶은 게 우리 경기도의 의원분들과 우리 집행부의 바람이고 희망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함께 주신 의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새누리당의 윤재욱 의원님. 네. 지사님 국정감사 할 때마다 아마 또 도정 질의 때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을 문제인데 경기도의 소방 인력이 엄청 부족합니다. 알고 계시죠? 3,000명 이상 부족한데 네. 업무보고에서도 연차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좀 빨리 좀 땡겨서 소방 인력이 확충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제 8년 동안 이 4,000명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4,000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지금 한 1,000명 했는데요. 가능한 예산도 투입해서 점점 좀 당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출동 시간도 5분 이내에 출동하는 시간도 경상북도에 이어서 이제 최하위권입니다. 이제 교통이라든지 지역 특성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출동 시간도 좀 땡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긴급
출동하는 그 구조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가 돼야 빨리빨리 피해주고 하는데 블랙박스 설치율도 거의 뭐 전국의 최하위권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그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CCTV 그 통합관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그 한 사람이 그 평균 271세대의 그 CCTV를 동시에 봐야 되는 정도로 인력이 뭐 전국에서 가장 배치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원 같은 데는 그 한 사람이 1000대 이상을 봐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CCTV 통합관제센터 인력도 좀 충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에 지금 소방본부장이 소방중감입니다. 이번에 고양시의 소방중감이 됐고 100만 명 이상이 돼서 소방중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휘권 확보에도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의 소방본부장도 소방감으로 이렇게 성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하고 협조해 주시고 우리 그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그 행자부에 그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도와주시면 저희 이 승진 문제, 그다음에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뭐 우리 소방 장비 인력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예산 정책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2020년 되면 이게 그 제대로 그 본래 계획대로 쓰지 못하면은 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난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경기도 자체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게 이제 31개 시군에서 이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1개 시군 중에 다 된 게가 10개죠? 10개 시군은 지금 마련이 됐고요. 집행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데가 있고 아직 미비한 데가 이렇게 있어서 이런 시군에 지금 계속 점검하면서 대책을 수립 마련하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서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특별히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고 금년 상반기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었는데 사실 그 현장에서 느끼는 여론은 조금 그 당초의 계획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의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집 문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주택 학교 굉장히 급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도 소방본부 상황실도 지금 내진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12곳에 지금 지역 대책본부나 종합 상황실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만일 지진이 나서 소방 같은 데가 무너지면 장비 못 쓰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그 공유재산 관리 문제 제가 서면으로 드릴게요. 지금 보면 징수율도 낮고 체납액이 많고 매년 35억씩 결손이 돼요. 전국에서 2위 정도 성적이고 방금 전 우리 윤재욱 그 간사 얘기했듯이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 문제나 공유재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그러니까 한번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봐주시고요. 구급대원들 폭행 사건도 제일 많아요. 경기도가요. 근데 웨어러블 캠 이런 거 도입해도 한 건도 활용 실적이 없거든요. 늘려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3명이 탑승할 수 있도록. 네. 그다음에 저수지 수질 악화 문제. 이것도 저는 이제 3년새 이게 4등급 초과 대상 저수지가 2배나 늘었더라고요. 이거 좀 한번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화재 경계 구역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또는 큰 피해가 날 때 이게 재래시장이 가장 많은데 지사님 오래 사신 뭐 우리 수원 영동시장 같은 경우는 1972년부터 지정돼가지고 그대로 있고요. 파주의 금촌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52년째 그대로 유지가 돼요. 여기에 대한
시급한 정비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도 서면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왜 이렇게 서둘러 이렇게 그냥 이런 질의를 했냐면 아까 그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좀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오늘 사실은 지사님 그 측근들이 좋은 보직 같다 그러는 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근데 저는 이거 질의 안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미국은 가장 대통령 중심제인 나라가 역관제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쟁의 그 전리품을 갖는 거라는 개념이죠. 역관이, 그죠?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한데 사실 인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게 참여정부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청문회도 확대가 되고 막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이제 정치권부터가 좀 한번 합의를 이뤄야 됩니다. 대통령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보직에 임명하고 또는 지사가 당선이 되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빨리 해야 내 임기 내에 어떤 성과를 내지 않겠어요. 그걸 코드 인사라고 공격한 데서부터 이게 이제 발단이 돼서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된 거거든요. 이제 냉철하게 한번은 학자들 간의 좀 문제라든지 또는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런 비난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철저한 대신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은 굉장히 철저한 절차를 갖거든요. 제가 아까 지사님 말씀 중에 대부분은 동의하지만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 저는 거기 동의를 하기 어려워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김영란법까지도 지금은 하는 수준까지 간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도덕성을 이제 잘 갖춰야 이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것이 공개를 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대신 사전에 기준을 명쾌하게 해주면 돼요. 이러이런 사람들은 정무직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명쾌하게 기준을 공개하고 합의를 한 상태에서 한다면 저는 인사 당국자들도 그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공무원들에겐 굉장한 좌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정도 관리 안 하면 장관이 안 되겠구나. 그런 거를 사전에 인사권자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우리 박남춘 의원님은 참여정부에서 인사수석을 오래 하시고 전문가이시니까 그럼 노하우가 경험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오늘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님. 네, 도지사님. 그 사고 발생 시에 대형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평소에 대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터널 관련돼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외부와 고립돼 있고 피난 이동 거리가 길고 대규모로 동시에 이동하게 되고 터널 밖에서 터널 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역 화재 참사를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5km 터널 연장 길이 5km 이상의 초장대 터널이 4곳이 있습니다. 네. 분당선, 과천선, 경부고속선, 일산선이 지나는 구역인데요. 이 곳의 터널의 방제 설비 상황을 좀 살펴봤더니 65%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65% 정도가 터널 방제 설치 설비가 미비했고 그중 이 초장대 터널과 관련해서도 대피로가 없는 곳이 금정 남태령 사이, 대곡 대화 사이, 그리고 단전 및 접지 기구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진 출입로가 없는 곳도 3곳이 됩니다. 그리고 방제 군안 지역이 지정이 안 된 곳도 3곳이 됩니다. 이런 초장대 터널에서 대형 참사의 위험성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경기도에서는 정비를 하셔서 터널 방제 설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재난대비 훈련도 한번 이런 아주 긴 터널에서 한번 훈련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점검도 할 테고요. 아울러 관련 법규가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필요한 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그 전 국민의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에 따르면은 경기도에서는 아동 학대 신고 의무 직군에 대한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라는 이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사실 아동 학대 사고는 경찰보다는 지자체가 노력을 해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왜냐하면은 인지가 제일 중요한데 인지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교육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그 관심과 신고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웃 주민들 간의 공동체 의식, 서로에 대한 관심,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경기도는 인구의 유입이 전출입이 많고, 서로 간의 익명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또 취약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특별히 이런 공동체 의식 함양이나 공동체 의식을 위한 그런 정책 실현을 위한 좀 관심을 가져줘야지 이런 아동 학대 신고도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좀 없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다면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지사 취임하면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사업이 따복이 들어가 있는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파트, 버스, 뭐 택시 등등 이 따복 공동체 사업을 저희가 각 이 지역별로 이 지원은 해드리고 저희가 간섭하지 않는 이런 개념으로 따복 공동체 사업을 지금 아주 열심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따복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 있는데 행정부의 좀 일방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설명돼 있고 주민들 사이의 공동체 의식을 좀 함양하고 주민들 사이의 자치나 상부상조를 높이는 그런 정책들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이 설계를 저희는 지원만 하고 일체 다른 뭐 이 간섭이나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동체의 활동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저희는 설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권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아주 명쾌한 대답을 잘 해주시고요. 경기도만이 또 시행하는 연정에 여러 긍정적인 면 또 도중에 효율성 높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러나 또 신설되는 연장위원장 이 신설 때문에 해서 각 상임위원회 업무 충돌성 또 도의회의 고양 견제하는 기능이 떨어질까 하는 그런 좀 높아심도 있습니다. 이 견제하는 기능도 연정을 인해 갖고 효율성 높이고 또 뭐 성과 높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또 측면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 질의가 있습니다. 박순자 의원님, 장정숙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소병훈 의원님, 장재훈 의원님, 윤재욱 의원님, 박남춘 의원님, 김정우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강숙호 의원님, 백재현 의원님의 서면 질의에 대하여 경기도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모든 의원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함께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도정 운영과 도민 편익을 위한 정책 개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언론인 등 시민단체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네.